자, 오늘은 흑백요리사, 넷플릭스에서 반영하고 있는 흑백요리사, 자, 1화부터 마케팅적인 측면과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흑백요리사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 넷플릭스 컨텐츠인데, 저도 그냥 소비자로서 일단 영상을 많이 봤고,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서, 지금 이제 약간 끝자락으로 다다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끝날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1화 마케팅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서는 약간의 스포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흑백요리사 너무나 많이들 알고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드릴게요. 보시면은 흑백요리사는 넷플릭스에서 현재 방영하고 있는 컨텐츠고요. 맛하나는 최고라고 평가받는 제야의 고수 흑수저 80인과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셰프들 백수저 20인에게 도전장을 내민다. 오직 맛으로 승부를 걸며 치열하게 맞붙는 백인의 요리 계급 전쟁이라는 시놉시스로 펼치고 있는 영상입니다. 자, 1화에서는 제가 나눠봤을 때는 7가지 분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이름 대신 닉네임을 사용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러한 부분들 있죠. 300억 반찬 CEO 어디 대표이사, 남극 셰프 하는 어디서 근무하는 분, 비빔대왕 무슨 비빔소리 이런 브랜드를 운영, 이런 식으로 하면 표현이 되고 이제 본인의 본명을 쓰지는 않습니다. 지금 요 방식이 이 영상에서 처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가요 프로그램에서도 이 방식을 그대로 차용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 방식을 차용하면 장점이 뭐냐? 그리고 마케팅적으로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브랜드 검색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단어가 있는데 이 해당 브랜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는 광고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첫 회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진행이 되면 될수록 점점 위로 올라가는 셰프들이 생길 거고요. 그 셰프들의 브랜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브랜드를 직접 가보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고 음식점을 찾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SNS에 정말 많은 데이터가 퍼질 거예요. 그러한 브랜드를 퍼뜨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오가닉 유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가닉 유저는 다른 말로 자연 검색 유저를 말을 하는 건데, 저희가 광고로 노출되는 게 아니라 자동이나 혹은 사용자가 직접 검색을 해서 주소를 입력을 하거나 브랜드를 입력을 하거나 해서 찾아보는 그런 유저들을 얘기를 해요. 회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셰프들에 대한 브랜드와 이 셰프의 이름이나 이런 거를 찾아보는 유저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름 대신 닉네임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다른 효과가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흑수저 80인은 닉네임을 사용을 하지만 백수저 20인은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명으로 활동하는 너무나 유명한 스타 셰프들이 있는데 그 셰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셰프들의 본명도 또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요, 20명의 백수저와 80명의 흑수저로 봤습니다. 이거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20명의 백수저가 위에 있고 80명의 흑수저가 아래 있는 그러한 대칭 구도가 보여지는데, 이런 게 있어요. A/B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주제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가 있는데 분할 테스트 또는 버킷 테스트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버전이 더 효과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두 개 버전을 동시 실행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A/B 테스트. 20명의 백수저와 80명의 흑수저를 비교해서 나눈 형태로 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자극하는 그런 방식의 효과가 생길 수가 있고, 이렇게 나눠서 보여줬을 때 흑수저가 어떤 식의 감정으로 어떻게 이 테스트에 임하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A/B 테스트를 가져왔어요. 자, 세 번째로는요, 20명의 생존자가 있습니다. 이 20명의 생존자는 80명 중에 20명만 생존을 하는 겁니다. 4분의 1이죠. 엄청 많이 사람을 가려내는데, 자, 요거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요게 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출수 제한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노출수 제한은 광고가 특정 기간 내에 동일한 유저에게 특정 광고를 게재하는 횟수를 제한을 한다 라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 저희가 보통 기업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검색 광고에 돈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쓰기로 했어요. 그 100만 원에 대해서 뭔가 노출이 다른 곳에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내가 타겟팅하는 거는 서울로 타겟팅을 했는데 맨 처음에 타겟팅을 대한민국으로 하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한을 시켜버립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울이 아니라 서울 어디 지역이 아니라 좀 더 무슨 동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노출 제한을 조금씩 거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 대한 노출 제한, 뭐 성별에 대한 노출 제한, 나이에 대한 노출 제한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어서 좀 더 집약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20명으로 확 줄이는 거잖아요. 이 확 줄이는 게 점점점 노출수를 줄인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노출수 제한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왔어요. 자, 네 번째로는요,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거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지금 첫 화에서는 위에서 내려다 보기만 하거든요. 백수저 그 셰프님들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는 비교 우위라는 걸 가져왔어요. 이게 마케팅 용어는 아니고 경제 용어인데요. 경제 행위자가 특정 재화를 생산을 해낼 때 다른 자에 비해 자급자족 비용이나 기여비용이 낮으면은 비교 우위가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뭐 이게 뭐 특별한 그런 단어는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우위적인 측면을 셰프들이 가져감으로써 이 흑수저분들이 백수저분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들이 되게 많이 표현되거든요, 영상에서. 그리고 백수저분들이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노려야 될 그런 것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다섯 번째, 2명의 심사위원입니다. 아, 이게 굉장히 컸죠? 네, 2명의 심사위원. 종원 대표님과 안성재 셰프님을 데려와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마케팅적으로 진행했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홀수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뭐 3, 5, 9 이런 식으로 홀수적인 마케팅을 해요. 왜 홀수 마케팅을 하냐면은 홀수를 쓰게 되면은 약간 완성되지 않은 듯한 심리적인 부분을 자극을 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글 쓸 때나 유튜브 영상 올릴 때도 좀 잘 먹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가지수예요. 뭐 9가지 아니면 3가지 뭘 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 형태가 제목이 잘 먹힙니다. 10가지보다 9가지가 더 잘 먹히고 2가지보다 3가지가 더 잘 돼요. 그런 식의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두 분의 심사위원을 데려왔다는 거는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면은 보통 3명일 때는 결론 짓기가 쉬운데 2명일 때는 결론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표가 갈라질 수도 있고 한 명한테 몰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2명이라는 부분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방식의 차이가 엄청나게 생길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거는 뭐냐면은 뉴메릭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이 뉴메릭 마케팅은 수 또는 수치를 얘기하는 마케팅 방식인데 브랜드나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와 연관된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많이들 하는 거예요. 뭐뭐 할인, 행사, 금액적인 뭐 부분들 아니면 뭐 9명 추첨 이런 식으로 숫자적인 부분에서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뉴메릭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자, 여섯 번째는 제가 타임어택이라고 했습니다. 이 타임어택은 뭐냐면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20명을 선발을 하잖아요. 흑수저분들 20명을 선발을 하는데 그 선발하는 기준이 모든 걸 다 먹어보고 체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먹어보고 이 음식 너무 좋다 통과하면 한 명씩 채워지는 구도이기 때문에 20명이 먼저 채워지면 나머지 분들 그냥 자동 탈락이 되는 시스템이 있고, 그 중에 하나 또 특이한 게 있다면은 약간 대기 상태로 놔두는 것도 있습니다. 이 대기 상태는 뭔가 내가 바로 요거를 통과라고 하기에 애매하고 혹은 나 혼자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 네, 그래서 요걸 약간 대기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용어 중에 MOT라는 게 있습니다. Moment of Truth라는 이 약자가 있는데 뭐냐면은 소비자와 접촉하는 짧은 순간들이 기업의 이미지를 좌우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타임어택이잖아요. 타임어택이기 때문에 이 내가 만드는 최상의 맛을 보여주기 위한 정말 짧은 순간이에요. 그거를 짧은 순간에 내가 판단을 하고 임팩트를 주기 위한 그런 전략을 써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제일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해요. 음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짧은 시간 내에 효과를 발생을 해서 매출과 서비스가 급격히 증가를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USP라는 게 있습니다. 유니크 셀링 포인트라는 건데
브랜드나 제품의 차별화되는 강점을 어필하는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나의 강점과 나의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잘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자, 7번째로는 심사 구역입니다. 이게 심사 구역이 톡으로 되진 않고요. 절반은 안성재 셰프님 심사구역, 절반은 백종원 대표님 심사구역,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는 영상들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백종원 대표님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안성재 셰프님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확하게 배치가 안 됐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영상을 봤을 때 굉장히 재밌는 화면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의 경우에는 포지셔닝을 가져왔어요. 포지셔닝은 비슷한 제품들과 다른 우리 브랜드의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고객의 인식 속에 자리 잡는 전략 중에 하나다. 이 포지셔닝은 영상하고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물론 내 의도와 다른 심사위원이 붙었을 때 내가 이분한테 어떤 식의 내 브랜드를 차별화 전략으로 심어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식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끔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포지셔닝을 가져왔고요. 또 다른 거는 MQL이라고 있습니다. 네, MQL. 이거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관심을 보였거나 고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잠재 고객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안성재 셰프님을 원해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안성재 셰프님이 딱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성재 셰프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을 법한 잠재 고객일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마케팅 포인트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가져와 왔습니다. 네, 제가 요거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마케팅 용어와 함께 이렇게 흑백요리사 1화 마케팅 이야기를 같이 해봤습니다. 제가 얘기한 마케팅 용어가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적절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마케팅 단어 말고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나 마케팅 용어가 있으면은 자유롭게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도 흑백요리사 2화로 같이 마케팅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